안녕하십니까, 김 팀장입니다. 자, 그동안 투자 잘 하셨나요? 네, 뭐 주가가 24년 말 대비 지금 코스피는 한 70%, 코스닥은 40% 정도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1년을 마무리하는 12월을 보고 제가 이렇게 한 해 동안 투자를 어떻게 했는지 영상을 너무 많이 안 올려가지고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수도 있고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바빠서 영상 많이 못 올렸어요. 투자는, 그냥 본업으로 하기보다, 약간 서브업으로, 이거를 하면서 나의 자산을 증식시켜주는 방식의 하나로 활용을 하게 된다면, 투자에 얽매이지 않고, 또 투자에 얽매이지 않는다면, 감정에 휘둘리거나 조급한 마음을 갖지 않고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조급한 마음, 빨리 돈을 많이 벌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릇된 선택을 하고요, 뉴스와 기사와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 휘둘리게 되어 있습니다. 주식은 그렇게 휘둘리는 사람들을 잡아먹는 괴물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들은 괴물 같은 존재에 휘둘리지 말고 나의 그 주관과 지금까지 생각했던 투자의 원칙을 찾아가면서 투자를 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에서 얘기하는 거는 다 그런 거예요. 휘둘리지 말아라, 원칙을 가져라, 나만의 기준을 가져라, 그 기준대로 투자를 해라.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어떻게 하면 나의 그 기준을 더 잘 갖고 가느냐. 일단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본인의 욕심,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겠다는 욕심,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은행에서 우리한테 돈을 빌려주고 나서 그 돈에 대한 이자를 얼마를 받나. 내가 지금 당장 카카오뱅크나 K뱅크나 국민은행 어플에 들어가서 내가 과연 신용대출로 얻을 수 있는 신용대출로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고, 그 돈으로 신용대출을 받았을 때 1금융권에서 나한테 도대체 얼마의 이자를 원하느냐. 보통은 한 5%에서 10% 내외로 나한테 그 이자를 원할 겁니다. 그 말은 그렇게 투자를 잘하고 똑똑하다고 하는 분들도 연 10%의 수익률을 내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나한테 돈을 빌려주고 연 10%의 수익을 볼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안전한 방식 중에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무엇이냐. 은행조차도 나에게 10% 이상 수익을 내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투자를 해서 100% 아니면 뭐 150%, 뭐 2배, 3배의 수익률을 한 달 만에, 뭐 2달 만에, 아니면 단 하루 만에, 하루 만에는 안 되겠죠? 하여튼 단기간 안에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여러분이 연 10%의 수익률로 투자를 한다고 해도 정말 진짜 대단히 투자를 잘 하시는 겁니다. 연 10%의 목표를 두고 하는 것도 굉장히 잘 하시는 거예요. 하물며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2배, 3배의 수익률을 보십니까? 물론 2배, 3배의 수익률을 볼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그렇다면 원금이 완전 없어지는 그런 위험성, 그런 리스크도 감내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조급한 마음을 갖지 않으셔도 돼요. 어차피 우리는 지금 다른 급여를 받는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급여를 받는 생활을 하고 있고, 그 돈으로 차근차근 저축을 해서 투자금을 늘릴 것이고, 안전하게 수익을 보고, 나는 어차피 지금 내가 20대 30대라면 앞으로 20년 30년 정도 더 근로를 통해서 소득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소득을 통해서 소득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투자를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어야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투자를 하기는 좀 어렵죠. 그런 상태를 만들어 놓고 투자를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 그런데 돈도 잘 벌고, 주기적으로 이제 돈도 들어오고 생활이 안정이 됐어. 근데 왜 주식시장에만 들어가면 조급하게 투자를 하냐. 남들의 이야기만 듣고 나는 너무 내 수익은 너무 적은 것 같다고 생각하고, 왜 그러는지, 이게 사람의 심리를 그런 식으로 이용해 먹습니다. 주변에서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 좋은 수익을 본 사람들, 소위 대박을 쳤던 사람들이 오히려 자랑을 하죠. 자기가 잘 됐다고.
본인도 그렇게 자랑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실제로는 잘 되지 않았지만, 누구한텐가는 내가 잘 된 것처럼 보여지게 하고 싶은 마음에 조금 오버해서 얘기를 하고, 약간 거짓말도 좀 하고, 뭐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내가 그러지 않았다면 남들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소위 대박이 났다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을 100% 믿지 마시고, 그리고 그게 영원할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 사람의 방법이 나랑 동일하게, 나한테도 동일하게 그런 상황이 올 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투자를 하는데 조급함 갖지 마시고, 꾸준히 수익률을 좀 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계속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요새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시장에 내가 현금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현금의 가치가 많이 떨어진다. 그런 가치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금으로만 들고 있으면 오늘 갖고 있는 100만 원이 내년에 1년 있다가의 똑같은 100만 원의 가치가 아니다. 오늘 짜장면 한 그릇 먹을 수 있는 돈이 1년 있다가 짜장면 한 그릇을 먹을 수 없어진다. 예, 그 말은 내가 수익을 보지 않고 가만히 갖고 있는 돈은 1년 있다가 가치가 떨어진다. 예, 이런 의미에서 내가 갖고 있는 돈을 어떻게 움직여야 내년에도 똑같이 짜장면을 한 그릇 사 먹을 수 있고, 또 그 후에도 짜장면을 또 한 그릇 사 먹을 수 있고, 앞으로 계속 짜장면 한 그릇의 가격은 올라갈 것인데, 지금 갖고 있는 돈으로는 짜장면 한 그릇을 사 먹을 수 있지만 1년 있다가 5년 있다가 10년 있다가 이 돈으로 짜장면 한 그릇을 사 먹을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 짜장면 한 그릇 사 먹을 수 있는 돈을 어떻게 해야, 어떤 상태로 놔둬야 짜장면 한 그릇을 5년 있다가 10년 있다가도 먹을 수 있을까? 지금 당장 내가 적정한 급여를 받고 있다고 하고, 앞으로 꾸준히 나의 급여가 상승할 거라고 하지만, 내가 급여 생활이 끝나는 시점, 예를 들면 한 60대 중반, 아니면 좀 더 보면 70대 초반까지도 지나면, 그러면 70대 후반과 80대 후반까지, 90대까지 바라면 너무 좋지만 90대까지에 어떻게 그 자금을 융통하면서 내가 갖고 모아놓은 돈으로 70대 후반과 90대까지 살 수 있을까? 또 건강하게. 예. 그러니까 건강한 경제 활동을 하면서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최대한 빨리 나의 미래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최대한 빨리 노후 준비를 하시고, 그러니까 노후에 대한 대비를 세워 놓으시고, 내가 이제 앞으로 은퇴하고 나서도 이렇게 살아야지라는 계획이 쓴 분들이 마음이 편하니까 지금 하는 활동에서도 더욱더 최선을 다하고 건강하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고 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소위 대박을 쳐서 30대에 은퇴했다, 40대에 은퇴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그 사람이 한 명이 되어 있으면 실패한 사람이 수천 명, 수만 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목표가 높다면 그 높은 목표에 가지 못하면 실패입니까? 실패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표는 높이 잡을 수 있어요. 목표를 높이 잡고 갈 수 있지만 목표를 가기 위해서 발생하는 리스크가 있잖아요. 수익이 높으면 리스크가 있는데 그 리스크가 내가 완전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리스크를 지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한 1,000,000원 정도의 목돈이 있어서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1,000,000원으로 몰빵을 해가지고 뭔가 선물이나 뭐 이런 걸 해가지고 2,000,000원이 10억이 될 수 있대. 근데 1,000,000원을 꼴랑 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 근데 내가 다시 1,000,000원을 모으려면 한 1년이나 2년 정도 돈을 모아야 돼요. 그럼 다시 지금까지 모았던 2년과 앞으로 모아야 되는 2년, 그리고 2년간 내가 정상적으로 수익을 굴려서 받은 소득, 그럼 그 기간과 돈이 얼마야? 그런 돈들과 기간이 홀랑 다 날아가는 거예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내가 다시 모을 수 있는, 최종적으로 내가 다시 수익을 봐서 노후에 갖고 있는 자산의 크기도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리스크를 한번 감내하는 바람에 이거는 젊었을 땐 할 수 있죠. 젊었을 땐 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한 30대부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20대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뭔가 다 잃어도 되고 실패해도 되고, 그게 오히려 20대 때는 개인의 자양분이 될 수 있어요. 근데 30대부터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30대 이상인 분들은 최대한 안정적으로 모든 걸 잃지 않을 상황, 예, 그런 상황에서 대비해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많이 안 그러신 것 같아요. 오히려 40대가 되시고 50대가 되시는 분들이 더 강하게 막 더 심하게, 그러니까 상황 대비해서 더 큰 돈을 더 많은 리스크에 투자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투자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한 30년 정도 돈을 굴린다고 하면, 내가 지금 30대면 60대 은퇴할 때까지 꾸준히 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남은 여생을 좀 부족하지 않게 살 수 있을 만큼 자산을 모을 수 있다. 근데 그만큼 늦게 시작한 만큼 많이 모아야 되고, 또 좀 안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수익을 조금 더, 그 목표 수익을 좀 낮춰야 되니까 최종적으로 모아야 되는 돈이 적죠. 그러니까 최대한 하루라도 빨리 이런 그 생각을 좀 바꿔 먹으시고, 대박보다는 나는 연 5%, 연 10%에 맞는 그런 투자 방법이 뭐가 있을까? 아니면 뭐 S&P 500이 뭐 연 7% 정도 지금까지 수익을 냈다고 하는데, S&P 500을 어떻게 투자를 하면 내가 조금 더 수익을 좀 올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안전한 수익률을 바탕으로 그 수익률에서 조금 더 점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의 90%는 S&P 500에 넣고, 그럼 내가 10%는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단타를 한번 쳐볼까? 근데 내가 단타를 했는데 좀 약간 성공률이 높아. 그럼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10%가 해봤는데 10% 해봤는데 수익률이 잘 안 돼. 그러면은 내가 단타는 나한테 적성이 안 맞는 거예요. 또 다른 방법. 같이 투자를 해볼까? 아니면 어떤 그 시장에 맞게, 아니면 어떤 업종으로, 나는 좀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전자 관련된 일이니까 전자하고 관련된 기업에 뭐 영향을 잘 알아. 그럼 그쪽으로 좀 더 내가 해볼까? 요런 식으로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S&P 500 수익률을 꾸준히 따라가고, 내가 내 지식으로서 투자하는 수익률을 조금 더 업해갖고 쫓아가면 수익을 좀 더 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평균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시장에 평균적으로. 난 아무것도 몰라. 내가 어떤 업종, 어떤 종목이 더 잘 나가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시장이 계속 오르는데 이 하나는 안 올라. 예를 들면 반도체하고 반도체, 뭐 AI, 로봇, 자동차, 조선 뭐 이런 거 다 올라. 근데 바이오 아니면 제약 뭐 이런 건 잘 안 올라. 근데 언젠가는 이 과학과 이 그 물가에 대비해서 제약과 바이오, 뭐 치매 치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그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그 자본의 가치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내가 어떤 기업이 뭐 한미약품이야. 한미약품이 무조건 오를 것 같아. 이건 아니고 그냥 시장의 그 지수는 올라갈 것 같다 이거죠. 한미약품이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보다는 그 시장 자체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자산의 가치가 올라갈 거다라는 생각은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100%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두루두루 투자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주가가 좀 떨어져 있는 데에 자산을 배분하는 거죠. 그래서 자산을 일정 부분 배분해 놓고,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면 자산 비율에 맞춰서 조금 더 투자하고, 자산이 올라가면 올라간 만큼 비중이 커졌으니까 올라간 만큼 약간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투자를 하신다면 잃지 않는 투자를 하더라. 지금 30대가 넘어가신 여러분들은 잃지 않는 게 우선 순위인 것 같아요. 예, 잃지 않으면서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건 투자를 계속 해야 되고, 자산에 대한 이동을 계속 눈여겨봐야 되고, 그걸로 인해서 수익을 좀 봐야 됩니다. 수익을 안 보고 하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CMA라도 넣어놓고, 하다못해 S&P 500이라도 주식을 넣어놓고, 하다못해 채권이라도 하고, 예, 뭐 채권이라고 해서도 안정적인 건 아닌데, 상대적으로 기사나 뉴스에서 채권 수익률이 많이 높아졌다. 그러니까 채권 이자가 많이 높아졌다. 네. 지금 은행에서 기준금리가 2%인데 미국에 있는 채권금리가 4%예요. 뭐 이런 식으로 되었을 때는 미국이 조금 채권을 좀 사준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채권은 뭐지? 하고 채권에 관련된 영상이나 뭐 블로그나 공부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본다던가 이렇게 해서 투자 공부를 하신다면 계속 관심을 갖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일들 있죠. 그런 일들이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익숙하신 것만큼 잘 했습니까? 뭐 바로 딱 보자마자 이거는 이거야 하고 아주 쉬웠어요. 뭐 오랫동안 그 일을 그냥 하면 그 일의 원리와 그 일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깨달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하는 겁니다. 돈에 대한 공부도 그냥 하셔야 돼요. 그냥 하시다 보면 어느 정도의 깨달음도 생기게 되고 느끼는 것도 있고 나만의 방식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난 잘 몰라. 모르니까 계속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겁니다. 계속 모른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매년 짜장면을 사 먹을 수 있는 금액은 올라갈 겁니다. 내가 그 돈을 그냥 갖고만 있는다고 해서 이 돈이 사라지진 않지만, 사라지는 손실은 없지만 다음에 이 같은 돈으로 짜장면을 똑같이 사 먹을 수 있지 않다. 똑같은 돈으로 똑같은 짜장면을 사 먹고 싶다면 이 돈을 내가 짜장면 가격 올라가는 것만큼 불려 놓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나마 자본주의와 주식시장과, 물론 주식시장을 당연히 공평하게 해야겠죠. 주식을 공평하게 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 주식시장을, 자산을 거래하는 시장을 공평하게 하게끔 우리가 이야기하고 그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식에 대해서 아니면 투자에 대해서 공부도 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영상을 찍고 있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런 주식 시장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분들이셨으면 좋겠고, 투자에 대한 공부도 계속 하시고, 인플레이션으로 내 돈이 녹고 있는 시대에 여러분들의 돈은 귀한 돈, 여러분의 노동의 시간과 바꾼 그 돈의 가치가 줄어들지 않게끔 잘 방어하시는 그런 영상 시청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저주저리 얘기 많이 했어요. 오늘 이렇게 연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내년에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감사합니다.